안녕하세요. 김혁권입니다. 저는 2003년에 더 크로스라는 그룹의 메인 보컬로 방송을 데뷔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는 꽤나 폭발적인 고음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 당시 남학생들은 노래방에서 제 노래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과는 모습이 많이 틀려졌죠. 그리고 노래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신마비인 제가 노래를 부르려면 어쩔 수 없이 창법을 바꿔야만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된 지금 행복합니다. 저를 이렇게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바로 저희 부모님 덕분인데요. 저희 부모님과 저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사실 부모님은 장남인 형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고요. 저희 형은 타고난 바리톤으로 성악가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은 장남은 법학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저희 형의 꿈과 진로를 꺾었죠. 그래서 저희 형은 꿈을 꺾였지만 제가 저희 형의 꿈을 이어받아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저희 형이 집에서 매일 LP를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노래를 잘하게 됐는데, 그래서였는지 학창 시절에 노래 잘하는 걸로 유명했었죠. 자연스럽게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전공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전공으로 대학에 자연스럽게 입학하게 됩니다. 친구랑 한양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노래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음악 채널 엠넷 방송사의 뮤직 페스티벌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지 예선에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고 결국 대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돼서 음반 작업까지 하게 되죠. 그때 부활의 김태현 선배님, 옥슨의 이태선 선배님 등을 만나서 더 크로스 1집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타이틀곡 Don't Cry라는 곡은 굉장히 고음 노래로 제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였던지 고음이 너무 센세이션했던지 금세 팬카페 회원이 5만 명이 되고 정말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인기를 어느 정도 받게 되죠. 회사에 소속되어 가수 활동을 했지만 무언가 음악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창작곡을 부르고 싶었고 락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R&B 음악을 해라. 현 시점의 대세는 R&B고 음악의 주류가 흑인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꾸길 원했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뼛속부터 락커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음악. 내가 겪은 인생을 담은 가사를 노래 부르고 내가 기타 치면서 만든 노래를 부르고 싶었죠. 그래서 회사와 결별하게 됩니다. 회사와 결별하고 홍대 언더그라운드 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홍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처음부터 뭐 대중가수의 인기나 뭐 그런 걸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창작 음악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군 입대도 하게 되죠. 저는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 대학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용음악학원을 설립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음악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고 매주 주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하고 그 당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매형의 형수까지 주일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화기애애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창작 음악도 하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2012년 3월 26일) 그날 밤의 일이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신호 위반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게 되죠.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지면서 바로 온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경추 손상, 사지마비구나.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던 나는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죽겠구나. 그 생각에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버텨야지. 부모님 얼굴 보기 전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복식 호흡을 하면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부모님에게 전화하더라고요. 2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아드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 얼굴을 보고 의식을 잃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얼마 만에 제가 깨어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 그 시간이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엉덩이, 팔, 다리까지 썩었죠. 저는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요. 침대에 와서는 24시간 엎드려 지내야 했어요. 제 주위에 썩은 내가 진동했죠. 너무 어둡고 캄캄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더 슬픈 것은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 눈물을 매일 봐야 됐고 혼자서 자살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또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몸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유일하게 햇빛을 보는 게 낙이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저희 형, 누나의 가족까지 모두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젠 나이가 드셔 힘도 약한 두 분이 매일 저를 침대에 올려주시고 휠체어에 태워주십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괴로워요. 어깨는 탈골돼 있고 근육은 없는 몸에 배는 볼록 튀어나오고 마치 기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정말 예쁘다고 해주세요. 심지어는 제 대소변을 치우면서 냄새조차도 좋다고 하십니다. 아, 부모님은 이런 자식인데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모든 걸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항상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귓가에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틀어놓으셨어요. 제가 다치기 전에 작사 작곡했던 노래죠. 저는 처음에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그래,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무언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다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겠죠. 다시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꽤나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였는데 노래에 관한, 가창에 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몸이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을 받고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착용하는 특수한 헤드마우스 장치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반년가량 보컬 교재를 집필하여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도 부르고 싶었어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노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처럼 휠체어를 탄 성악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쭈었어요. 다시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에 힘을 주어라. 그런데 저는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을 찾아갔습니다. 저처럼 온몸이 마비된 경추손상 성악가를 찾아갔죠. 그분에게 여쭸어요. 제가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추손상 환자들은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다. 크게 내는 소리를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소리로, 가진 소리로 노래해라.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이었죠. 매일 병원 주차장에서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목소리를 크게 내라면서 배를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확 크게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래를 부를 때 동해물과 이렇게 다음 소절이 불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배를 눌러주니까 갑자기 고음이 나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는 밤낮으로 배를 눌러주는 기계장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아버지는 전국의 기계 제작소를 돌아다니셨죠. 그러다 결국에는 서울대 로봇융합연구소 방영봉 교수님이 이렇게 배를 누를 수 있는 복부 압력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저 혼자 스스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세종대 대양홀에서 관객 6,000명 앞에서 제 콘서트를 다시 개최했죠.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더 크로스 신곡 항해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장애인 콜택시 앞자리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혹시나 제가 들으면 가슴 아플까봐 몰래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노래해서, 독립해서, 자립해서 부모님 편안히 눈 감으실 수 있게 하겠다. 더 이상 슬픈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면 자신에게 넌 할 수 있다고 계속 외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작은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제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나